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리 인하 늦춰지나 글로벌 IB들 한국 물가 상승 전망 일제히 상향.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1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요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한 달 전인 3월 말 평균 2.4%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5%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IB 8곳 중 5곳이 일제히 전망치를 높인 결과입니다. 증시에 득실되는 좀비 기업 투자 자돈 11조 넘게 묶였다.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종목에 묶인 투자자의 돈이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만 유예받아 4년 가까이 투자자를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는 좀비 기업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 증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저-PBR 옥석 가리기 5월 장바구니 보니 국민연금이 5월 저-PBR 관련주 옥석 가리기에 나섰습니다. 연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가 예상되는 증권주 보유 비중을 늘린 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이 축소하는 보험주의 보유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조선주의 지분을 확대했지만 주택 경기 부진 영향을 받는 건설업 관련 종목은 비중을 낮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곧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이렇게 미국의 굵직굵직한 이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관망세가 조금 짙었던 걸까요? 우리 증시는 약보합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도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만큼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상 체결 지수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15%, 코스닥은 0.02%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24 시리즈가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에서 3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1.02%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2026년에 양산한다는 소식에 지난 거래일에는 2%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0.6% 상승 탄력 이어가는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의 중저가 신형 전기차인 EV3와 EV4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자동차가 합작했던 이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 전망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에 기아는 0.18%, 현대차는 1.4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1.2%, 기아 1.05%, 어제 그 상승 탄력 그대로 이어받아서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LB 제약 현재 1.94%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에코프로, 알테오젠, 엔캠도 역시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거래일에 리노공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HSP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대, 클래시스는 0.4%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이렇게 보합권에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는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HPSP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개장 전에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찾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행 레저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지금 입국자 수를 봤을 때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출국자 수를 봤을 때도 이 여행 레저 사업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거는 여행 업종의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파라다이스 1분기 실적 봤을 때도 실적주로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라다이스도 1분기 영업이익은 484억을 기록했죠. 이 1분 전분기 대비해서도 229% 늘었고, 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155%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파라다이스도 지금 이 3월 초부터 주가에 대한 상승률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주로서도 지금 현재는 저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드라백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는 이 1.7조 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성수기인 4분기 대비해서도 어떤 성수기가 좀 4분기죠. 그러니까 4분기 대비해서 1분기가 이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백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2분기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굉장한 어떤 휴일에 대한 이 수요가 휴가철 시즌이죠. 그리고 일본도 이 골든위크도 중국도 이제 노동절에 대한 어떤 여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서 2분기 실적은 저는 1분기 이상의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인당 드랍액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인당 드랍액에 대한 이 분포도, 그러니까 매스 고객이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또 좀 미국 쪽에서의 고객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좀 크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파라다이스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드롭액이 3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드롭액이라는 게 현금을 칩으로 바꾼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손님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주로서 저평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차장님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까요? 원전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BHI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BHI 뿐만 아니라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뭐 체코 쪽 그리고 이제 웨일즈 쪽에서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층 있는 상황인데요. 이 BHI는 어떤 이 원전에 대한 어떤 기술력보다도 이 보조 기기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베어레스 보일러 같은 HRSG는 세계 점유율 1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HRSG뿐만 아니라 이 보조기기 쪽에서의 우리나라 지금 올해 평가에 대한 수주액은 좀 4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원전 교체 주기에 대한 이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도는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 수주를 기대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도 올해 이 BHI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덜 반영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 사실 예측가에서는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사실 어제만큼 쉬어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가면서 어제는 약보합세로 마무리했고 또 미증시마저도 CPI, PPI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혼조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예측가에 이어서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21% 상승, 코스닥 0.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실시간 검색 인기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HD 현대마린솔루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 입성한 지 4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50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다음 달에 예정이 됐던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 0.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전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전선주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전 거래일에 29%가 넘어가는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오늘도 지금 1.5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실리콘2입니다. 네, 1분기에 깜짝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제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실리콘2 현재는 4.3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치로테크입니다. 최근에 국제연구팀이 특별한 초전도체 상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는 초전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장중 21%까지 상승을 했지만 어제는 이제 꼬리를 달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치로테크는 현재 1.2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BI 메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5년 전 대비 2배가 증가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11% 넘는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기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들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HLB 자리하고 있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1분기 OP가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Y 대비해서 약 8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 안에 퀀텀 점프도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같은 그룹주로서 HLB도 2.9% 정도 오늘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대한전선 그리고 0.83% 강보합 수준이고요. 대원전선도 6.2%로 오늘 강하게 출발합니다.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어제 장에서 13일 기준으로 거래대금 1위 종목으로 자리를 좀 잡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13% 오늘도 밀리고 있습니다. 루머의 여파가 좀 여전한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출발은 동일하네요. 0.38%로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0.16% 상승하며 강보합 수준입니다. 뒷심 보이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20만 원 돌파를 좀 앞둔 상황인데요. 상장 4거래일 만에 시총 50위권까지 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T는 11%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어제 많이 걱정했던 종목 중 하나였죠. 엔터주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나왔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어닝쇼크 발표하게 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0.17%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0.54%, 네이버도 강보합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1.05% 상승하고 있고요. KBI 메탈 또한 전선, 전력 관련주로서 11.5%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0.28% 상승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과 영국 정부 사이에서 웨일스 원전에 대해서 협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덕분에 원전주들 어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도 출발은 괜찮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에서 좀 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차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흐름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이 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소부장은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 저희가 쉬어가잖아요. 휴장 전에 대응 팁을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PPI랑 CPI 다 확인하고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조정 좀 나왔을 때 좀 담아봐도 괜찮을지 조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관점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변동성이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도 어떤 성격이 좀 많이 좀 어떤 일괄적이지 않은 게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제가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이 CPI 경계 심리도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경계 심리 외에 지금 시장을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종목별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얘기가 지난주부터 들리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의 2차 전지나 그리고 앞서서 제가 DHL을 말씀드렸듯이 원전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섹터별로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어떤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은 일괄적이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훨씬 CPI나 여러 가지 물가와 관련된 경제 지표,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줘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이 섹터별로 들어가는 것 외에 또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큰 낙폭도 나올 가능성도 많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한다라는 것보다도 기존의 보유자 관점에서의 매수 관점을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로 본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드램이나 렌즈 쪽에 약간 전공정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공정과 후공정을 동시에 하는 기업은 괜찮죠. 역시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인 반도체 흐름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지수 발표가 오늘 밤에 PPI 그리고 내일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까지 확인하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별로 업종별로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로 보면요, 전선 관련주가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강세 보이면서 주도주로서는 KBI 메탈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것처럼 관세 발표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야기했던 게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입니다. 그러면서 철강 중소형으로 하이스틸, 그리고 주요 품목으로 포스코 쪽으로도 함께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도 그리고 게임주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으로도 SK 하이닉스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의 3위에 대한전선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전선이 어제장 기준으로 거래대금 1위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전선 관련주들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발표처럼 지금 전력망 개혁안 공개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5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내용이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좀 일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벤트를 타고 조금 더 가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의 그 전력망 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 수요는 당연하게 가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전선주가 또 이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리 가격의 상승세와 맞물리고 있죠. 뭐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요 전선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마진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AI 산업에 대한 성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명히 주가에는 녹아드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좀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전선주들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상승 여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일반 사이클이 아니라 지금 상승 사이클이나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일부 기업에서 이제 주가 급등에 대한 차익실현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그런 이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흔들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주가에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전선 쪽과 연관이 되면서 가는 종목들은 지금 그 종목들을 이제는 많이 올랐을 때는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HD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뭐 대한전선 그리고 삼화전기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진적 기업이기 때문에 전선이라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HD 현대엘렉트릭 그리고 이 여러 전선 관련 자회사, 특히 해적 케이블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LS 전선을 갖고 있는 이 LS나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선주도 이제는 좀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전선 관련주들 체크해보는 사이 어느덧 벌써 꼬리가 달리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대한전선도 0.06%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대원전선만 2.15% 지금 1위에서 5위 종목 중에서는 그런 흐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선주들이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하락 전환한 종목들 보이니까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의회 통과가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 안에서 16일 목요일에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수혜받아갈 CDMO 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주목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안에서의 흐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쪽에서의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CMO 기업들, CDMO 기업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CMO에서 CDMO로 이제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CMO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이제 나머지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뭐 폴라리스 A의 파마나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어떤 CMO 쪽에서는 글로벌 탑3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CDMO 쪽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쪽이고, 이 CDMO 쪽 같은 게 SP팜이 그나마 이쪽에서의 좀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SP팜 관련주로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흐름 함께 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저 PBR 관련주들 잠깐 짚고 넘어가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데 보험과 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섹터로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쪽에서 저 PBR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5월 장바구니 봤을 때도 같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3%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2%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전일 미증시하고 또 비슷한 흐름 양상들이 계속 좀 오전장부터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여전히 지금 PPI랑 CPI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 역시도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약보합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일단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제 전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상승을 해주고 또 전일 미증시에서도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시점에서 여쭈어봤을 때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일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일단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물가지표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일부 변동성도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수요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PPI나 CPI 부분들에 관련한 좀 일부 변동성이 목요일에는 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일단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시가총액 좀 상위 밸류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다소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딱히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좀 시장은 오늘 좀 관망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수를 좀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원택 한 번만 보고 가도 좋을까요? 원택이 6.32% 정도로 오늘 좀 고점 탄력 높여가고 있거든요. VT가 오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함께 좀 힘을 받아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택이 실적이 잘 안 나와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흐름 타고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증권사 측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리포트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이제 원택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일단은 어느 정도 어닝 쇼크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개파락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이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다라는 좀 이슈들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 투자자분들에게 투심을 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의 영향도 다소 좀 미쳤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순환매가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부 다른 개별 종목군들의 좀 호재성 아니면 좀 일부 개별 종목군들의 좀 실적 성장세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일단 원택 같은 경우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이라는 좀 관점으로 인해서 좀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지금 개파락이 나왔던 부분들 그만큼 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저가 매수에 좀 기회라는 좀 그런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 지금 원택이 여기서 정말 저가였다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좀 강하게 대금이 좀 실려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대금만 실리면서 양봉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재차 밀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택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오히려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또 다 메꾸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상 오늘 오후 3시에 원택 IR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실적과 또 질의응답도 이뤄진다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맥스, LS, 흥하해운, 가온전선, 고려제강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코스맥스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ODM 쪽에서는 뭐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 법인 쪽에 대한 좀 성장성이 좀 둔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일부 좀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좀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부분들부터 이후로 지금 해외 법인 쪽에 대한 고성장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뭐 미국 쪽이나 유럽 쪽, 뭐 동남아 쪽 같은 경우도 이미 견조한 이익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1분기 이후로도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뭐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소 지금 신고가를 찍고 나서 생각보다 지금 매수세가 좀 잘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좀 고평가라는 부분들의 투심이 자극하기보다는 앞으로 좀 실적 성장에 대한 좀 그 기대감에 일부 좀 들어와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만약 좀 시가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안에서도 화장품 섹터가 그래도 강하게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1.1% 정도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ITM 반도체, VT, HLB 제약, 젠백스 링크, 마녀공장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마녀공장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 쪽에 대한 섹터의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원래 좀 마케팅 투자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실적에는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작년에 좀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오히려 마케팅 투자를 했던 부분들의 해외 판매 채널 부분들이 좀 성장세가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미 뭐 드럭스토어 쪽에서는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트코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을 만큼 오히려 미국 쪽과 일본 쪽에 대한 채널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마케팅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이면서 다변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올해는 좀 해외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붙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미 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좀 강한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 판매 채널 역시도 견조한 이 흐름이 올해 내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큰 폭으로 올라간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좀 현저히 줄어들고 그만큼 좀 상방에 대한 부분들, 즉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녀공장을 충분하게 체크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마녀공장이었습니다. 코스맥스랑 마녀공장 우연찮게 두 가지 다 모두 다 화장품 쪽인데요. 그만큼 오늘장 안에서 순환매가 좀 잘 돌고 있다라는 뜻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약주들도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오늘의 공약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주부터 바로 보시죠.
네, 첫 번째는 SFA입니다. 네, 올해 1분기에 깜짝 호실적을 내면서 전 거래일에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을 크게 담아냈습니다. 점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신호 강도가 65점, 수급과 차트, 모멘텀이 70점, 그리고 실적이 75점으로 종합 70점,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88% 상승한 28,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4거래일 그리고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제 직전 거래일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점수 한번 살펴보자면요. 신호 강도 그리고 모멘텀 차트가 70점, 실적이 65점, 수급이 75점으로 종합 70점, 수익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29% 하락한 44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략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PNT입니다. 네, PNT는 약 984억 규모의 전기자동차용 소재 생산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65점, 차트가 65점, 수급과 실적이 70점으로 종합이 66점,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흐름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22% 상승한 45,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확인해 봤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주목한 공략주들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형과 동생이 있다면 동생인데 네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일단 저는 따라갈 필요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현재 시장에서도 트렌드 자체는 좀 저 PBR 쪽으로 좀 맞춰져 있는 모습들도 일단은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긍정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시금 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준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을 좀 유발을 시킬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기아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에서도 뭐 믹스 효과 부분들, 뭐 환율 상승 그리고 뭐 재료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좀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견조하게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물가 성장률은 지금 낮아가지고 어느 정도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기아의 브랜드력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올해 내내 좀 외형 성장폭까지도 충분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좀 주주환원 정책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 부분들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 기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소 아직까지는 뭐 거래 대금들이 크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 단기적인 바닥이 잡혔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추세 흐름들을 계속 우상향 기조로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PBR 수혜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아 살펴봤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위에서 미국과 일본의 홍보를 하러 나섰다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호재로 함께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무래도 LLM 쪽인데 오픈 AI가 챗 GPT를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혜를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다시 어느 정도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좀 모멘텀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은 AI 쪽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 챗 GPT가 좀 지켜놓은 불 부분들이 지금 뭐 AI 반도체 뭐 할 거 없이 전선 전력기기까지 전부 다 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좀 AI 쪽에 좀 주목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최근 좀 그간 없었던 모멘텀 부분들이 다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저가 매력
매력도를 좀 높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뭐 텍스트라든지 뭐 동영상, 음성 관련한 좀 AI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업계 내에서도 이미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는 기업에 있어서는 올해 좀 외형 성장폭이 좀 다소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고객사들의 매출 비중이 한 55% 정도가 고정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실적이 이미 반절 이상은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다소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선방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향후에 좀 AI 텍스트 사업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좀 실적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다소 지금의 주가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저가를 잡아주고 나서 다시 반등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뭐 거래대금들이 크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지만 오히려 일부 저가를 좀 잡고 올라와준다라는 부분들을 다소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추세에서는 좀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좀 기조로 꺾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 나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봤는데요. 본부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오픈 AI가 GPT-4.5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주가 굉장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크게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플리토도 2.8% 정도의 강세만 보이고 있어서 이게 뉴스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뉴스 무게가 전혀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슈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오픈 AI 쪽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대한 챗 GPT, 뭐 다시 4에 대한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주목도는 전선, 전력기기 그리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 쪽에 지금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화장품 쪽까지도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잡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 부분들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소 좀 큰 폭으로 들어와주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불균형 현상들 부분들 또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죠. AI 반도체 쪽과 전선 전력기기 쪽으로. 일단 이쪽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일부 빠져나가면서 이쪽 AI 챗 GPT 쪽으로 좀 잡히는지 이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은 바닥을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일단 나와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에서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좀 챗 GPT 관련한 좀 이슈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좀 생성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밸류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적은 수급으로도 좀 강하게 올려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또 가는 쪽만 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한쪽에 쏠려 있긴 하지만 이 수급이 나와서 AI 소프트웨어나 LLM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연속성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CS 윈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보면요. 컨센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110% 정도 YOY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OP가 적자 전환한 부분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타워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은 늘었지만 하부 구조물 덴마크사인 블라트를 인수한 부분이 조금 무리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하부 구조물 그리고 타워 부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진을 통해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서 타워 부분은 이 블레이드와 하부 구조물 사이에 있는 타워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덴마크 회사인 블라트를 인수를 했는데 이 블라트 회사가 하부 구조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부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바닷속 안에 잠겨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협상이 관건이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다 아래 잠겨 있던 하부 구조물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다만 고객사와 단가 협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잘 진행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무리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본업은 견조하게 잘 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 그러니까 하부 구조물에 대한 사업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살펴볼 텐데요.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하회를 했고요. 자사주 매입 88% 완료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애경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이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OP 같은 경우에는 7% 상승했고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0%로 전반적으로 컨센을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케팅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화장품을 해외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프리미엄으로 좀 바꾸게 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을 좀 봤을 때는 화장품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사업 분야를 크게 화장품, 퍼스널 케어, 그리고 홈케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화장품이 애경산업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브랜드로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AG20랑 루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AG20 같은 경우에 YOY 대비해서 30% 이상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루나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메가와리 세일 때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YOY 대비해서도 2배 이상 고성장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2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애경산업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퍼스널 케어, 홈케어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화장품이 전반적인 실적을 견인해 나갔습니다. 매출이 8% 정도, 영업이익은 YOY 대비해서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화장품 부분에 들어가 있는 AG20, 그리고 루나라는 브랜드고요. 퍼스널 케어 안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로는 케라시스와 2080 치약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그리고 홈케어로는 울 샴푸나 순샘 같이 주방 세제, 그리고 세탁 세제까지 크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도 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견인했던 부분은 화장품, 그리고 대표하는 브랜드도 화장품인데요. 주의할 기사가 있어서 하나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로 AG20와 루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색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기초 화장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싱이라는 브랜드를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22년에 인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1년 만에 OP 영업 가치가 반토막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호조를 보였고 일본 쪽에서는 2배 이상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홈쇼핑보다는 이커머스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마케팅 효과를 거두게 됐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생활용품 부분에 있어서 마진이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커머스에 대한 포커싱을 30% 중반까지 올렸는데요. 다만 프리미엄의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좀 투자 확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상승 걸림돌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해외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LG20의 럭셔리 라인이 중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내에 있는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마케팅이 굉장히 크게 효과를 좀 얻었다고 하고요. 일본 쪽에서는 루나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 입점을 확대한 것 또한 동사에게 있어서는 매출 확대의 기회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에는 실리콘2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리콘2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가 급상승했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이 기업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디지털과 글로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홈쇼핑보다는 요즘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쇼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커머스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국내 안에서는 성장 채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는 중국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비중국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는 브랜드 다각화 전망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루나를 조금 더 육성을 시키고 LG20는 워낙 좀 잘 가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도는 조금 더 낮추겠다라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마진 채널을 축소하게 되면서 마진을 개선시키겠다라는 발표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마진 채널이라고 한다면 홈쇼핑 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커머스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2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장 안에서 화장품주들이 순환매를 좀 보이고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보합권을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 코너를 통해서 파라다이스, BHI 두 종목을 살펴봤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기아와 코난테크놀로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요.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